밥값 낼 때 알아보는 그 사람의 진심, 이 행동하면 거리 두세요. 야, 네가 계산 좀 해라. 내가 지난번에도 냈잖아. 에이, 그때는 내가 커피 샀잖아. 커피 4,000원. 오늘은 삼겹살에 소주까지. 야, 좀 네가 내라 이제. 이런 대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당신이 직접 이런 말을 삼켰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 밥 먹기 전까지만 해도 웃고 떠들며 서로 친한 사이라고 믿었는데 계산대 앞에 서는 순간 공기가 바뀝니다. 갑자기 조용해지고 눈치가 오가고 누구는 전화 받는 척하고 누구는 어딘가에서 지갑을 꺼내는 척이라도 하죠. 그 짧은 10초 안에 우리의 마음은 이런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평소엔 괜찮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눈치만 보지? 아, 나만 당연히 내야 되는 사람처럼 됐구나. 사람은요, 말보다 돈 앞에서 진짜 성격이 드러납니다. 언제 밥 한번 사드릴게요. 다음엔 제가 낼게요. 그 말이 몇 년째인 사람 꼭 한 명쯤 있으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밥값 계산이라는 짧은 순간에 그 사람의 본성과 심리, 그리고 우리가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왜 계산할 때마다 도망치는 사람이 있는지, 왜 비싼 메뉴를 시켜놓고 더치페이를 말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밥 한 끼로 관계까지 지배하려 하는지 그 심리를 낱낱이 짚어볼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범한 식사 자리에서 사람을 정확히 보는 눈이 생기실 거예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습관적 무임승차형. 이 유형의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항상 밝고 말도 잘하고 밥 먹을 때도 분위기를 망치는 일은 잘 없어요. 근데 계산할 때마다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어머, 나 갑자기 약속 생각났다. 죄송, 지갑을 두고 나왔네. 다음엔 진짜 제가 쏠게요.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오지 않죠. 사실 이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계속 얻어먹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걸 불편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한 60대 남성분의 실제 경험입니다. 오랜 지인과 퇴직 후 자주 점심을 함께하게 됐는데 어느 날 슬쩍 이런 말을 들으셨답니다. 야, 형은 늘 계산 빠르다. 나 진짜 형 덕에 밥 걱정 없어.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긴 했지만 그 순간 어딘가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같이 밥을 먹는 게 반가운 게 아니라 내 지갑이 반가운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후로는 만나자는 연락이 와도 선뜻 반가운 마음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이 밥은 먹었지만 마음은 더 멀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돈을 낸 건 나였지만 이상하게 내가 작아진 기분이었죠. 습관적 무임승차형의 무서운 점은 한두 번 얻어먹는 게 아니라 얻어먹는 관계 자체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들은 두 가지 심리적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는 무의식적 의존 심리. 어차피 누군가는 해주겠지. 쟤는 돈 많으니까 괜찮아. 그 사람의 입장보다 자신의 편안함을 더 우선시합니다. 둘째는 책임 회피. 관계에서 뭔가를 갚는다는 감각이 없어요. 오히려 누군가 계산을 하면 그 사람은 이 자리를 유지해주기 위한 역할로 인식하지 고마움이나 미안함은 느끼지 않습니다. 이 유형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이런 사람이 곁에 오래 남으면 나도 모르게 주는 쪽이 고정되고 상대는 받는 쪽으로 굳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는 기울어지고 결국 한쪽만 계속 상처받게 되죠. 한 60대 여성분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밥을 얻어먹으러 나온 사람 말고 나랑 밥을 먹고 싶은 사람이었으면 했어요.
결국 이 말이 핵심입니다. 밥값을 안 내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이 관계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딱 한 끼 계산하는 그 순간에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과 계속 어울릴수록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다치고 내가 나를 아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처음엔 내가 더 베풀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어도 언젠가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끊어내야 하는 관계가 됩니다. 둘째, 더치페이 강박형. 표면적으로 보면 참 공정한 사람입니다. 각자 내자, 깔끔하게 반반하자, 모든 걸 정확하게 나누자고 하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공정함이 언제나 자기 기준에서만 발동될 때 이건 공정이 아니라 강박이 됩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밥값 계산을 정서가 아닌 계산기로 처리합니다. 문제는 그 정밀한 셈 속에 상대의 기분이나 상황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된장찌개 하나 시키고 그 사람은 고기 2인분에 냉면까지 다 시켰는데 계산할 때는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야, 그냥 반띵하자. 편하잖아. 혹은 이런 경우도 있죠. 누군가가 오늘따라 지갑을 두고 왔거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일찍 나갔는데 그걸 챙기거나 이해하기는커녕 아, 그럼 오늘 계산은 나만 하는 거네? 하며 노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한 50대 직장 여성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자주 밥을 먹는 회사 선배가 있었는데 늘 똑같이 나누는 게 원칙이었답니다. 하루는 그 선배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밥을 사고 싶어서 점심 내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선배가 메뉴판을 보다가 이러더래요. 어우, 여기 비싸네. 그냥 각자 내자. 생일은 나중에 싼 데서 하자. 그 순간 마음이 푹 꺼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밥을 먹어도 그 선배랑은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밥값을 냈냐 안 냈냐보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느껴졌기 때문이죠. 이 유형의 사람들은 관계를 일종의 거래처럼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보는 건 싫고 조금 더 내는 것도 불편하고 상대가 뭘 해줬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자기가 뭘 했는지는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죠. 사실 더치페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더치페이가 서로를 편하게 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관계를 통제하려는 기준이 될 때입니다. 관계에서 모든 걸 정확히 나눌 수는 없습니다. 밥 한 끼에도 감정이 담기고 어떤 날은 내가 조금 더 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그냥 마음이 그러니까 사주고 싶은 날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유형은 그런 유연함이 없습니다. 늘 같아야 하고 늘 본인이 손해보면 안 되고 늘 자기가 뭘 받았는지도 잘 계산해 둡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 있다 보면 밥값뿐 아니라 감정도 나누기 힘든 관계가 됩니다. 이들은 밥은 먹었지만 정은 안 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와 밥을 먹고 나서 아, 오늘 참 즐거웠다고 느끼고 싶지. 이번엔 내가 몇 천 원 손해봤네라고 계산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과 자꾸 밥을 먹는 이유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셋째, 생색형 지배자. 이 유형은 계산을 먼저 하긴 합니다. 오늘은 내가 쏠게. 아유, 이런 건 내가 해야지. 말도 멋있고 지갑도 빠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몇 주 뒤 전혀 다른 상황에서 슬쩍 이렇게 말하죠. 그때 내가 밥 샀잖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널 얼마나 챙겨줬는데. 순간 뭐라 답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엔 감사했고 고마웠는데 이젠 뭔가 빚진 기분이 듭니다. 그 한 끼 밥이 마음의 족쇄가 되는 순간이죠. 한 60대 남성 시청자분이 이런 사연을 남기셨어요. 회사 퇴직 후 사업을 시작하려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인 중 한 명이 자주 밥을 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님 요즘 힘드시다면서요. 밥값 정도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자주 모실게요. 처음엔 감동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3, 4개월쯤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답니다. 형님 사실 저도 좀 힘든데 형님은 밥만 먹고 나랑 같이 뭔가 하려는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사업을 같이 하자고 권유했죠. 결국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그 밥은 나를 위하는 밥이 아니라 나를 붙잡기 위한 미끼였다는 걸. 생색형 지배자는 계산이라는 행동을 통해 심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밥을 사준다는 걸 관계의 주도권처럼 여깁니다. 문제는 이 사람과 계속 관계를 맺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내가 얻어먹었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거절해야 할 부탁도 애매해집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이런 사람을 호의를 이용한 심리적 빗쌓기 유형이라고 합니다. 정신분석가들은 이런 관계를 은근한 조종이라고도 부릅니다. 겉으로는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상대에게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욕구가 숨어 있죠. 더 무서운 건 이 사람이 밥을 사주는 그 순간엔 오히려 내가 감동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작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 지나면 느껴집니다. 아, 그 밥은 따뜻해서 고마운 게 아니라 묵직해서 부담스러웠구나. 생색형 지배자는 자신이 준 걸 기억합니다. 그걸로 은근히 사람의 선택과 태도를 조율하려 하죠. 결국 이들과의 관계는 한 끼 얻어먹었다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마음을 갖췄다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50대 여성 시청자분이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한 번은 선배가 밥 사주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밥 얻어먹었으면 연락 좀 자주 하지 그러냐. 그 말 듣는 순간 그 밥이 다 체했어요.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밥은 돈을 안 갚는 밥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갚아야 할 게 남는 밥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중에 밥 한 번 살게요라는 말이 그저 예의인 줄 알았지만 누군가에겐 그 한마디가 관계를 조율할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반드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무리 자주 밥을 사도 그 사람의 말이 내가 널 위해 사는 거야가 아니라 내가 밥 샀으니 너도 뭘 해처럼 들릴 때 그 관계는 지갑이 아닌 마음의 여유를 줄 사람은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밥값 앞에서 조심해야 할 사람 유형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밥값이라는 상황에서 진짜 괜찮은 사람의 태도는 어떤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밥값 계산이라는 행동 하나는 의외로 많은 걸 말해줍니다. 말이 아닌 태도로 그 사람의 인품, 배려, 관계를 대하는 방식까지 엿볼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밥값 앞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신뢰가 쌓이는 계산의 순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의 태도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느 날 한 60대 여성분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오랜만에 만난 동창과 식사를 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신이 요즘 우울감이 깊고 가족과의 거리도 느껴진다는 말을 무심코 흘렸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난 뒤 그 친구가 말없이 계산을 하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했대요. 넌 늘 사람 챙기느라 바빴잖아. 오늘은 누군가가 널 좀 챙겼으면 했어.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고 합니다. 계산이라는 행동이 위로가 된다는 걸 그날 처음 느꼈다고요. 좋은 사람의 계산 태도는 절대 돈을 쓴다는 느낌이 아니라 함께한다는 신호처럼 다가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조금 더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계산이 자연스럽습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 따지지 않고 내가 낼 상황이면 시원하게 내고 상대가 내줄 때는 진심 어린 감사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내가 낼게. 그 말 안에 계산보다 더 큰 마음이 담겨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이죠. 둘째, 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상대가 오늘따라 유난히 말이 없거나 주문할 때 가장 싼 걸 고른다거나 지갑을 꺼낼 때 잠시 머뭇거린다면 그걸 눈치채고 먼저 계산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일로 여기기보다 같이 살아가는 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셋째, 받는 것도 편하게 합니다. 밥을 얻어먹는 상황에서도 불편해하거나 과하게 미안해하지 않고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는 사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조용히 자기 식으로 다시 돌려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서 심리적 균형을 잘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관계에서도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밥값 하나에도 상대의 감정을 헤아릴 줄 알고 상대를 위축시키지 않고 내 마음의 공간을 여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린 생각보다 자주 누구랑 밥을 먹고 싶은지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밥값을 어떻게 나눴는지가 아니라 그 자리에 어떤 마음을 내놓았는지가 기억에 오래 남죠. 좋은 사람은 밥을 사서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그 밥을 대하는 태도로 마음에 남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밥을 먹는 순간보다 그 이후의 시간이 더 따뜻해져요. 계산은 끝났지만 그 마음은 아직 곁에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밥값 계산이라는 아주 평범한 순간 속에서 사람의 본성과 심리를 들여다봤습니다. 늘 얻어먹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형식적으로만 나누면서 진심은 닫아두는 사람, 베푸는 척하면서 마음의 빚을 지우는 사람. 이런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엔 계산은 있지만 존중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말없이 계산하면서도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더치페이를 하더라도 기분 좋게 마무리할 줄 아는 사람, 상황을 살피고 배려하고 부담 없이 나누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밥이 아니라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밥값은 돈으로 계산되지만 그 자리에서 나눈 태도는 관계를 쌓는 신호입니다. 우린 밥값을 통해 묻는 겁니다. 나는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당신은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대답은 지갑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옵니다. 관계란 결국 작은 행동에 담긴 마음의 무게를 서로 알아차리는 일이 아닐까요?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은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데서 시작된다. 오늘 이야기 그저 밥 한 끼 얘기로 들으셨다면 아쉽습니다. 이건 사실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사람을 보는 눈과 당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거울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관계에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